토론해 주십시오. 우리 고용노동부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올리겠습니다. 장관님,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산재와의 전쟁 한 일주일 전에 선포하셨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어제 경상북도 청도군 경부선 철로에서 안타까운 산재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장관님, 이 어제 사고가 중대재해 맞습니까? 현재 2분 이상 사망하셨기 때문에 중대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대재해법상 처벌 대상 맞습니까? 현재 수사를 해봐야 되지만 현재 제가 보기에는 중대재해 처벌 대상이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관이 아시다시피 지난 8월 초인가요? 포스코 ENC 경기도 어디 광명 사업장에서 30대 미얀마인 감전 사고에 대해서 경찰이 강제 수사했죠. 압수수색했죠. 사장들, 임직원들 줄줄이 사퇴했죠. 심지어 대통령께서는 면허 취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논리로 똑같이 어제 중대재해법상 처벌 대상이라면은 당연히 경찰이 코레일에 대해서 강제 수사해야죠. 맞습니까? 지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수사하겠습니다. 또 압수수색해야죠. 또 코레일 사장 당연히 사퇴해야죠. 당연히 사퇴. 적어도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사퇴 요구를 못할지언정 코레일 사장은 당연히 책임을 지야죠. 여기 코레일에 대해서 면허 취소할 수 있습니까? 취소 못하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어떤 산업안전 포퓰리즘이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제재 만능주의가 답이 아니라 강력한 처벌보다 중요한 것은 미리 예방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정부 정책에서 이런 면에 대해서 주안점을 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렸고요. 노란봉투법 시행에 대해서 장관님은 빨리 시행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란봉투법이 시행이 된다면 노사 갈등이 심화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심화가 안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오히려 노란봉투법의 순기능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사 갈등이 심화될 거라고 국민들 여론조사했어요. 76%가 노사 갈등이 심화가 된다고 봅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안 됐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장관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노란봉투법 국정 과제인 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총선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때 토론한 적 있습니까? 논의한 적 몇 번인지 아십니까? 딱 한 차례 했다고요. 한 차례.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왜 이 노란봉투법 시행을 안 했을까? 경제에 대해서 악영향, 산업 현장에서의 여러 문제점 때문에 안 한 겁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최근에 경제에서 중요한 것은 이념도 아니고 진영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이다. 기업이 잘 돼야 일자리를 만든다. 맞는 말씀입니다. 또 대통령께서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를 지향한다. 맞습니다. 저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럼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라고 한다면은 어떤 이념이나 어떤 규제, 일변도가 아니라 기업의 자율성을 줘야 되죠. 그러면 지금 한번 보십시오. 기업들 미국발 관세 전쟁에 의해서 정말로 노심초사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전략, 생산 전략, 여러 판로 전략을 만들려고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라고 자처하는 이재명 정부가 경제계가 가장 염려하는 1차 상법 개정안 통과시켰습니다. 2차 상법 개정안 그토록 반대하는데 통과시킨다고 하고 또 3차 상법 개정안 하겠다고 하고요. 또 이 노란봉투법 얼마나 반대가 많습니까? 산업 현장에서 얼마나 노사 갈등이 심화될 거라고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어떻게든 통과하려고 한다. 이게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냐? 기업의 자율성, 기업의 요구 틀어주냐? 아니다. 저는 반기업적 시장주의 정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은 친노동이 반기업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행태를 보면은 이렇다고 말씀드려요.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수출 부진, 내수 침체되어 있습니다. 경기 계속해서 침체 국면이고요. 소비 위축이 돼서 한번 보십시오. 줄줄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폐업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잠재 성장률 2%에서 줄줄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저성장 고차가 돼 있는데 정말로 저는 이 정부가 경제를 잘해서 코스피 5천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엠챔 미국 상공회의소 그 회장 김 회장 장킴이라든지 유럽 상공회의소 회장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란봉투법이 시행이 되면 철수하겠다. 이게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아닙니까? 예, 장관님. 예, 제가 두 기관 방문해서 예, 충분히 아니 그걸 알겠습니다. 얘기하는데 대화하는 건 좋습니다. 그것을 대화를 하되 그쪽의 요구를 충분히 참작해 달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된 코스피 5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3천도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6개월 내 시행령 만들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자 범위에 대해서 실질적 지배 있는 거? 네네. 시행령 만들어도 그게 시행령 만들어봤자 뭐합니까? 줄줄이 노사 갈등이 되고 거기에 법원에 갈 거고요. 교섭 창과 단일화 이것도 시행령 만든다고 제대로 만들어지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 노조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누구한테 얘기하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교섭 요구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현대자동차 1차, 2차 협력사업사도 마찬가지로 청에서 회장 나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노란봉투법의 어떤 취지, 선의 이것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법안이라는 건 선의도 중요하지만은 법적인 안정성, 사회적인 충분한 논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어떤 노동자의 권익 강화,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만큼 우리 경제계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시키는 것도 이것도 중요한 목표다. 이거에 있어서 어떤 조화 균형을 맞춰달라. 그래서 이 법안을 강제적으로 뭐 본회의 하겠다 이거를 막아달라, 제고해달라. 그래서 대안을 찾아주는 노력을 계속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답변해 주시죠. 존경하는 윤석열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잘 귀담아서 이 노란봉투법이 반기업법이 되지 않고 노사 상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현장의 불안정성을 제고해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윤상현